미래톡 교재톡. 안녕하세요, 신광원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미래톡 교재톡 하면서 교재 설명을 했었는데,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을 단권하는 방법을 이렇게 직접 학생들에게 따로 정해서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시간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촬영 장소는 저희 연구실인데요, 학원 1층에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수업 중에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제 질문을 하고, 저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같이 질문을 받고 하고, 수업 없을 때는 제가 여기서 교재 작업도 하고 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수업이 있을 때 실강 들으신 분들은 자주 오셔가지고 질문이나 상담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단권하는 방법은, 순서는 일단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제 결과물을 하나 좀 제가 제 나름대로 단권한 걸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걸 보여드리면서 요건 요렇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단권화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단권화하는 것을 한번 시연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뭐 데일리도 나가고 위클리도 나가고 먼슬리도 나가고 테스트가 나가는데, 그 테스트 자료를 푸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단권화를 할 때 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심화 강의 들으면서 단권화하는 방법,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심화 강의 듣고 나서 뭐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그때 필요한 걸 또 단권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그 단권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해서 설명을 한번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이 있고 형광펜이 씌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밑줄이 쳐져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책을 읽을 때 이 밑줄 친 부분만 읽겠다는 뜻입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 책을 읽을 때 내용을 한번 처음엔 다 읽을 거예요. 근데 읽은 내용 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나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은 요것만 필요하거든요. 보통 제 책은 이런 것 부분을 굵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굵게 표시된 부분만 여러분 밑줄을 쳐도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일단 이 부분을 밑줄을 친다라는 것은 다음에 이 부분을 내가 읽겠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특별히 또 형광펜을 칠하는 부분은 뭐냐면 키워드입니다. 사실 밑줄 친 부분을 읽어야 되지만, 사실 키워드만 읽으면 이 전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형광펜을 칠해서 빨리 읽기 위해서 형광펜만 보고도 전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광펜을 칠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연필로 이렇게 써놓은 것은, 책에 있는 내용이 법정적으로 부합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 보니까, 요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이게 죄명이 동일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책 옆에다가 죄명 동일 이렇게 써놔서 내가 나중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제가 연필로 좀 많이 표시를 해놨고요. 여기 팁 같은 데도 이제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어떤 뜻이냐면,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데 결국 이 내용이 인정 범위가 어디가 넘느냐의 문제인데, 요거를 읽어도 되겠지만 한눈에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딱 해놓으면 다음에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것만 보면, 죄질부합설이 구성요건부합설보다 더 높지라고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한 거고요. 이쪽에 있는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는 것은 강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어렵다든지 그래서 좀 더 봐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를 풀 때 자주 틀린다든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표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황색 형광펜이 있죠. 이 주황색 형광펜은 지금 왜 이게 나왔냐면요, 제가 원래 노란색 형광펜을 키워드 표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형광펜을 가지고 칠하면 됩니다. 근데 이 노란색 형광펜 중에 특별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든지, 뭐 또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 중요한 키워드가 자꾸 시험에 나와서 내가 이거는 눈에 특별히 더 강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분홍색 형광펜을 이 노란색 위에다 덧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노란색으로 다 칠했던 것 중에서 그 중에 더 강조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색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볼펜 같은 것들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이 내용에 참고할 게 있으면 이렇게 볼펜으로 적어 놓고요. 여기 지금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껴놨는데, 이게 여러분이 많이 쓰는 포스트잇인데, 요 사이에다 이렇게 딱 껴놓으면 책처럼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판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내용을 풀 때 꼭 확인해야 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이렇게 메모로 하셔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딱 껴놓으시면은 이게 책의 한 일부가 돼서 다음에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 형광펜 중에 제가 이 초록색 형광펜을 쓰고 있는데, 이 초록색 형광펜은 뭐냐면요, 틀린 지문이 있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죄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죄명을 똑같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맞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서 이 특히 틀린 지문입니다. 요렇게 틀리게 나오는 것들은 틀린 부분에다가 특별히 다른 형광펜하고 다르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나중에 이 초록색 형광펜을 보게 되면 아 이거 틀린 지문이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은 맞는 지문, 초록색은 틀린 지문. 이 분홍색이 들어온 것은 내가 노란색을 칠했다가 더 강조했던 부분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을 전체 볼 때 여러분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단권화를 한 건데 새 책에서 요거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옆으로 이제 우리 사실의 착오를 풀 때는 동그라미 세모를 할 거예요. 사람은 동그라미, 강아지는 세모 이렇게 할 겁니다. 다르죠? 다르면 인정 안 해요. 그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 미과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과상. 이거는 죽이려다 못 죽인 거고 이건 실수로 죽인 거고. 그래서 살인 미수와 과실손괴 상상의 경합 이렇게 가요. 거기 객체어착오 팁 하나만 봅시다.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비슷한 외모의 착오를 일으켜서 병을 갑으로 오인해 살해한 경우. 자, 동그라미 칩니다. 갑에다 동그라미. 갑을 살해하려고 했대. 누구를 죽여버렸대? 병을 죽였다. 병 동그라미. 아, 동그라미. 법전도법서는 그냥 뭐라고 그래? 병 살인 기수 이렇게 합니다. 그 밑에 구체적 사실 착오 중 방법의 착오 팁 첫 번째 하나. 갑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려줬습니다. A 동그라미. 옆에 있던 B가 맞았습니다. B 동그라미. 아, 상관없어. 그냥 B 상해 기수 이렇게 가는 게 법정적 부합설이에요. 이해되죠? 요거 이렇게 하시고 주의를 한번 볼까요? 이거는 주의를 한번 봅시다. 갑이 살해의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쐈으나 A 동그라미. 알고 보니 B야. 알고 보니 B 동그라미 치고 알고 보니 밑줄 딱 치시고 알고 보니라는 것은 내가 확인하러 가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명중했다. 아, 명중했구나. 가서 얼굴을 봤더니 딴 놈이네. 이건 뭐예요? 명중한 거야. 명중한 거. 그러면 A 살인미수 B 과실치사가 아니라 그냥 뭘로 가야 돼? B 살인 기수로 가야 돼요. B 살인 기수로. 구체법설도 명중했으니까 인정한다고. B 살인 기수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밑에 방법의 착오라고 되어 있는 거 봅시다. 그 밑에 방법의 착오 팁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갑이 상해의 고의로 A를 향해 돌을 들어서 A 동그라미. 빗나가는 바람에 옆에 있던 B 동그라미 치고 구체적 부합설일 때는 옆에 있던 도 밑줄을 딱 치셔야 돼. 법정적 부합설은 그 옆에 있던 거로 따질 필요 없어. 근데 구체적 부합설일 때는 명중인지를 따져야 되니까 옆에 있던 밑줄 딱 치면 아 빗나갔네 이거. 빗나갔으니까 뭐가 돼? 미과상 그러면 되지. 미과상 간단하죠? 그렇게 풀어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수업을 듣고 나면 또 여러분 이제 데일리 테스트나 이렇게 테스트 자료가 나오면 그걸 푸실 때 문제를 풀고 나서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책에다 옮겨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형서보 우리 데일리 테스트를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이 4번 문제를 풀어보시면 갑이 A를 살해하고 총을 쐈으나 자 우리 똑같이 A 사람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총을 쐈는데 빗나갔네요. 옆에 있던 요거 체크하라고 그랬죠. 빗나갔던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죠. 세모. 그러면 사람을 죽이려다가 세모 옆에 있던 강아지를 죽여버렸으면 이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죠. 그렇게 되면 미과성으로 가야 되는데 살인죄는 미수로 가야 되고요. 이 강아지는 손괴로 가게 되는데 과실손괴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 보니까 A 살인미수, 강아지 과실손괴 상경인 문제가 있고 A 살인미수 두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요 과실손괴로 미과성으로 가다 보면 요걸 답으로 체크할 수가 있게 돼요. 만약에 이걸 체크했다가 답이 3번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살인미수만 되고 과실손괴가 안 되냐를 따지면 아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지. 그래서 과실손괴는 안 되고 살인미수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다가 표시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문제를 다음에 보지 않으면 이거 사실 나중에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걸 틀리지 않게 하려면 책에다 표시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요거는 자 책으로 와보시면 우리 책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에서 자, 두 번째 판례 한번 보겠습니다. 팁 두 번째 보면 갑을 살해할 서로 갑을 향해 조직했는데 자, 갑 동그라미 치고요. 향해 저격했는데 옆에 있던 개가 맞았죠. 그럼 이 옆에 있던 개가 맞았을 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살인 미수만 되지 과실치사는 안 됐다. 과실손괴는 안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옆에다 여러분이 과실손괴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물론 저는 책에 밑에 주의를 한번 봐보세요. 같은 취지의 문제가 있는데 을이 A가 오는 것을 보고 총을 쐈는데 자 A 동그라미 치고
빗나가서 옆에 있던 C 소유의 자전거에 맞았다 해서 자전거가 이렇게 세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A에 대해서 미수와 과실 손괴가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 딱 보면 의뢰인은 과실 재물 손괴죄로 처벌된다. 이게 틀렸죠. 이 과실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는 살인 미수로 써놔서 과실 손괴를 안 썼기 때문에 맞았고, 우리 데일리 테스트 때는 살인 미수와 과실 손괴를 다 같이 써가지고 틀렸기 때문에 여기다 제가 과실 손괴 나오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과실 손괴를 써놓게 되면, 제가 아까 형광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틀린 지문을 나중에 강조를 하려면 이런 것들은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 주시면요, 맞아, 과실 손괴죄는 처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색깔을 이렇게 칠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셨으면 그 문제 푼 내용을 문제지에다 보고 이걸 다음에 이 문제를 또 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책에다 표시를 해 놓으면, 자, 얘는 살인 미수죄는 되죠. 미수죄 부분은 형광펜으로 칠해 두시고, 과실손괴 안 된다고 해 놓으시고, 또 이 문제에서는 과실손괴가 틀린 지문으로 나왔으니까 여기 부분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 문제 보실 때, 사람이고 동물일 때는 그냥 미수만 되고 과실손괴 안 된다고 그랬지, 그리고 요거 보시면 확인이 한번 다시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안 푸셔도 기본서만 봐도 이 문제는 다시 이제 절대 안 틀리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회독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문제지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다시 안 보게 되는데, 책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이 책을 가지고 심화 강의를 들을 때나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나 또 다른 강의를 들을 때도 요 문제로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전에 이 문제 풀었던 게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회독수를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심화 강의를 듣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책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다시 여기에 추가를 해서 다시 한번 심화할 때 단권하는 방법을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기출 사례들 한번 쫙 봅시다. 팁. 갑을 살해한다는 것이 비슷한 외모의 차후를 일으켜 병을 갑으로 오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자, 갑 동그라미, 갑 동그라미. 병 주겠네? 병 동그라미.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병살인 기수. 왜? 법정적 부합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 겁니다. 이 단권화가 왜 좋냐면요, 지금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이 심화 때 또 나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기본 강의 때 들었던 내용을 다른 데다 표시를 하고 심화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했던 작업을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문제를 풀었던 것도 또 다른 작업을 또 해야 되지만, 기본 강의 했던 책을 가지고 다시 심화를 듣게 되면 이미 이 내용들은 기본 강의 때 했던 것은 표시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할 일은 뭐냐면 이 내용이 나오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강조를 하고 싶다면, 기본 강의 때 맞아 이게 중요한 거 있었는데 이거였지라고 생각되면 이때는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이게 책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책 작업도 공부처럼 쌓아가는 작업이 돼요. 그럼 한 번 해놓은 것이 시험 보러 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볼 때까지 이게 계속 여러분 속에서 눈앞에서 계속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끝없는 복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한 권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실제 수업을 듣고 할 때 책을 만들 때 시간을 아끼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갑은 자신을 괴롭히는 직장 동료 A를 상의하기 위해서 늦은 밤 퇴근한 A의 무릎을 몽둥이로 쳤는데 알고 보니 B였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그냥 상해집니다. 주의 한번 해볼까요? 갑은 절치의 의사로 A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왔는데 알고 보니 지갑이 B의 지갑이다. 상관없어요. A의 지갑, B의 지갑. 그냥 무조건 법정적 봐서 그래서 쉽습니다. 법정적 봐서 그냥 다 인정하면 돼요. 자, 근데 밑에 그 추상적 사실 차고 봐보세요. 추상적 사실 차고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개라고 생각하고 사살하는데 사람, 개, 세모, 사람 동그라미. 이거 안 된다. 그죠? 개, 세모, 사람 동그라미. 그때는 재물손괴 미수와 과실치사의 상경이 됩니다. 팁 두 번째. 갑을 살해할수록 갑을 향해 저격했는데 갑에게 맞췄고 옆에 있던 개 맞았어요. 역시 갑 동그라미, 개, 세모. 인정 안 해요. 미수과실이에요. 미수과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보다 내용들이 좀 추가되면 필요한 부분을 더 체크를 더 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 학생들이 오인하여 알고 보니를 명중인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럼 그때는 또 이게 오인하여가 명중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면 이 알고 보니와 오인하여가 다른 것보다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기본 강의 때도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추가를 하셨듯이 우리 심화도 이제 우리 테스트 자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푸셔가지고 또 거기다 여기다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또 메모를 추가로 더하시거나 이렇게 강조 표시나
표시를 좀 해주시면 이게 단권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듣고 교재를 어느 정도 단권화하고 나서 기출문제집이나 이렇게 문제를 푸시다 보면 그 문제를 풀다가 또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또 단권화를 또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 때 사례를 통해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게 이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론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이 학설에 관한 우리 책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부합설에 관한 책 이제 우리 판례를 봤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나 심화 때 나왔던 애 가지고 단권화를 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우리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가 있으면 우리가 법정적 부합설에 관련된 것만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 모든 학설이 동일한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모든 학설이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이렇게. 그러시면 여러분 아까 우리 이 OX 기출을 통해서 봤던 설문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 기출 설문을 다시는 보지 않아도 이것만 보면서 계속 이 문제를 똑같이 풀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더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의 착오. 요거는 모든 학설이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이 문제를 이걸 볼 때마다 저 문제를 계속 풀고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놓으시면 다시 이 OX 기출 문제를 보기 전까지는 이 사람이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도 틀리는 결과가 생기는 게 다시 반복을 못해서 그런 건데 교재에다 표시해 놓으시면 이게 다시는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걸로 반복해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을 책에다 옮겨서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문제가 내 눈에 보이게 만들어주면 이 문제를 문제집 갖고 복습하는 친구는 만약에 이 친구가 5회독을 한다면 여러분이 이 책을 갖고 하면 20회독, 30회독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이 기출문제를 공부해도 그 기출문제를 틀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책을 통해서 공부하시도록 하시고 다음에 무슨 문제 때문에 왔으면 여기 표시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끝까지 내가 공부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전에 기본 강의 때 데일리 테스트 때 풀었던 문제조차도 계속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배운 것만 틀리지 않으면 시험장에 떨어질 일이 없다고. 요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배웠던 내용은 내 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내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이 우리 단권화를 하는 취지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어떤 내용이 여러분이 또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 여기다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오시면 돼요. 오시면 여기다 추가를 해놓으시면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 심화 때 배웠던 내용,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주면서 표시했던 내용, 그리고 지금 배운 내용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복습이 돼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기출문제집만 보는 친구들보다 이렇게 보시면은 기출문제를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배우지 않은 거는 틀릴 수 있어도 내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는 절대 틀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단권화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강조됐던 걸 계속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중에 눈에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이제 나중에는 여러분 눈에 거의 사진처럼 찍히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는 책을 보실 때 이걸 다 읽지 않아도요. 동그라미 5인 살인죄 이렇게만 읽으셔도 돼요. 그럼 이게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 읽는 것이 여러분이 책을 회독하는 속도라 훨씬 빨라지고 또 회독 횟수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그 단권화 작업을 했던 걸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완성이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이 이 단권화를 했던 걸 평상시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보시는 것도 이제 효과적인 방법인데 또 하나 이걸 마지막으로 활용할 때 이제 좋은 거는 어느 때 이게 가장 빛을 발하냐면요.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확인만 하고 가서 그 중에 내가 모를 만한 것만 체킹을 해서 그것만 보완하고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시험 보기 전에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 기회가 이 단권화된 책을 보시면 이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이 단권화된 책을 딱 보시면 내가 기본 강의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풀이까지 오면서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것만 하나 하시면 돼요. 일주일 전에 이 책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현관 패치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밑줄 친 내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확인을 계속 하시면 돼요. 확인을 해가면서 이 쭉 가다가 이 내용이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면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꽂으시면 돼요. 포스트잇을 딱 꽂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진도를 나가세요. 마찬가지 하다가도 이제 모르는 게 없으면요 그냥 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여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일회독을 다 하시면서 그 중에 모르는 것만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보기 바로 전날 뭘 해야 되느냐? 그때는 여러분이 이 표시해 놓은 요것만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보는 이유는 아시겠죠? 내가 이걸 일주일 동안 일회독을 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기본 강의 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근데 이 내용만 내가 좀 헷갈려. 그럼 내가 시험 보기 전에 이것만 다시 한번 보충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이 하루 전에 볼 때는 이 포스트잇이 좀 많이 꽂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회독하면서 부족한 걸 다 꽂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많이 꽂혀 있을 때 하루 전날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하루 전날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알겠어. 그럼 이때는 이걸 띄시면 돼요. 포스트잇을 떼어내다 보면 여러분이 하루 전에 한 번을 더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중에 상당수 포스트잇도 떨어질 거예요. 그러고도 남은 포스트잇이 있죠. 그럼 그 남은 포스트잇은 이제 시험장에 가셔가지고 시험 전날, 시험 아침에 다시 그것만 한번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공부했던 것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계속 확인을 해서 복습한다는 의미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적어도 배운 것은 시험장 가기 전에 다 확인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그 중에 부족한 걸 찾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부족해서 찾은 것만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1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아시죠? 그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1시간에 그거를 쓸데없이 내가 알고 있던 걸 안 봐도 되는 걸 또 보는 것은 사실상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는 내가 지금 보지 않으면 틀릴 수 있는 거, 그것들만 골라내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권화가 돼 있다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만 다시 골라서 그 부족한 것만 다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시게 되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적어도 배운 거는 자신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모르는 게 나오는 것은 상관없어요. 근데 배운 것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가 단권화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실은 그 전에 공부했던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 제 나름대로 응용을 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이 참고로 하시고 제가 큰 틀을 알려드렸으니까 이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의 또 취향에 맞게 뭐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요.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 세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틀을 유지하는 한도에서 여러분이 거기에 또 자기에 맞게 또 응용도 하시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방법을 선택을 해보시고 우리 이제 앞으로 기출 심화 과정도 있고 또 문제풀이 과정도 있고 앞으로 과정이 많이 있을 텐데 강의를 들을 때나 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도 항상 내가 이 책 하나에다가 내가 본 것은 체킹을 하고 그걸 내가 시험 보기 전까지 꼭 확인을 하고 그래도 적어도 내가 배운 내용은 틀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단권화 작업을 잘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실제 남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서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